유리함수 끝내자고요. 우리 유리함수 중에서 우리 공부하고 있는 게 분수함수고요. 그치? 분수함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태초의 상태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었어요. 태초의 상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상태. 가장 깔끔한 상태. 지저분하지 않은 상태. 응?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정말 깔끔한 상태. 학생들도 괴롭히지 않고 정말 깨끗한 그 상태. 그게 바로 Y꼴 시작 X분의 K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이 정근선의 교점이라고 그랬고 태초의 상태에서는 정근선의 교점이 어디다 시작? 원점. 정근선의 교점이 원점이라는 얘기는 그래요. X축이랑 Y축 그 정근선의 교점에서 십자가를 그리면 걔가 바로 그렇지 정근선이 되는 거니까 하나가 X축이고 하나가 Y축 얘 두 개가 바로 정근선이고요. 이 K가 양수면 어떻게 생긴다 그랬어요? 정근선을 기준으로 1, 3, 4면을 지나서 이렇게 쌍곡선 형태로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K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 어떻게 되시 시작? 멀어진다. 그러니까 K가 2일 때가 이거라면 3일 때, 4일 때 이렇게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까지도 알아두시면 되고 K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면 얘가 K가 2일 때라고 생각해봐. 얘가 Y 콜 X분의 2라면 X분의 마이너스 2라는 것은 X축 대칭 또는 Y축 대칭했다라고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폭은 벌어진 폭은 똑같지만 반대 방향 2, 4, 3면을 지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를 가지고 X축 대칭해도 이렇게 되고 Y축 대칭해도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를 여기에 붙었다고 생각해도 되고 여기에 붙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X축 대칭으로 해석해도 되고 Y축 대칭으로 해석해도 되고 아무튼 이 절대값이 K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까지 저번 시간에 설명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그럼 우리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Yes! 다음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고 정근선의 방정식을 이야기하시오. 장난하삼. 얘가 Y축 X축이라면 1번.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돼? 끝! 이렇게. 왜? 정근선의 교점이 어디니까? 태초의 상태면 원점이고 얘가 뭐니까 시작? 양수니까 어떻게 그리시면 된다. 1, 3, 3면을 지나도록. 그리고 이게 탑이야 그냥.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는 뭐야? X축이니까 X축을 방정식 형태로 쓰려면 Y 콜 제로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Y축도 하나의 정근선이니까 Y축이라는 것을 방정식 형태로 나타내려면 X 이꼴 제로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그치? 이게 바로 정근선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2번의 답은 그렇지. 두 개를 같은 좌표 평면에서 그린다 그러면 K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그랬으니까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까? 요거보다는 조금 더 멀게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그치? 약간 멀게 이렇게 그리셔야 되고. 그리고 정근선은 마찬가지잖아. 이거는 Y축을 의미하고요. 얘는 X축을 의미하니까 X축과 Y축이 바로 점근선의 방정식이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머! 잘 봐. 요거랑 요거랑의 차이. 딴따단 따단 따다다라단 딴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나머지는 지금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식이 어떻게 됐어요? 지저분해지고 있잖아요. 식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식이 길어졌다는 얘기는 여러분 2차 함수던 지금 공부하는 무리함수던 나중에 공부할 무리함수던 전혀 상관없이 모든 함수의 그래프나 모든 도형의 방정식은 태초의 상태는 가장 중요한 점이 원점에 있는 거고 그때 그래프식이 제일 짧고요. 그걸 가지고 뭐 함으로써 평행이동함으로써 점점 지저분해진다. 이 느낌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 = x분의 3의 그래프가 있다. 점근선의 교점은 당연히 원점이다. 왜? 태초의 상태니까. 그런데 얘를 이동시키자 이거야. 어떻게?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x축 방향 2만큼 평이동시키면 x 대신 x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하면 y 대신 y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니까 y 플러스 1 이퀄 이렇게 되고요. x 대신 x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플러스 1을 살짝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y 이퀄 이렇게 되고요. x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 이거야. 맞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의 정근선의 교점을 찾으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이 그래프 전체를 x축방 2만큼 y축방 마이너스 1만큼 평행되어 있다는 것은 이 그래프의 정근선의 교점 또한 x축방으로 그만큼 y축방으로 그만큼 평행 이동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점근선의 교점 이 점도 똑같은 느낌으로
평행이동시키면 된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점의 평행이동은 있는 그대로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좌표에다 2를 더해서 2라고 쓰실 거고요. y좌표에다가 0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쓰시면 이것이 바로 새롭게 얻어진 이 지저분한 분수함수 그래프의 점근선의 교점이 된다. 아, 그래서 이렇게 식이 지저분해졌다 그러면 태초의 상태에서 평행이동했구나.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 원점이 아니라 새로운 점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이렇게 점근선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렇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이런 느낌. 너무 좋아.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얼마 시작? 2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점근선의 교점의 y좌표는 우변 맨 마지막에 붙어있는 상수항을 그대로 쓴다. 원래는 이쪽에 들어있는 거지만 그치? 그래서 걔를 0으로 만드는 y값이겠지만 얘를 이항시켜놨기 때문에 어차피 부호를 바꿔놨기 때문에 얘를 있는 그대로 써주면 된다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2차 함수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어떻게? 3에 대해서 x-1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다. 이런 2차 함수라 그러면 y = 3x 제곱이 바로 뭐가 되고? 태초의 상태가 되고. 이 상태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저분해 주실 것이다. 아무리 평행이동해도 그래프의 생김새 자체를 결정하는 요소인 최고창의 개수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라고 말씀드렸고. 그치? 그리고 태초의 상태는 꼭점이 뭐였는데? 원점이었는데 이때 꼭점은 뭘로 바뀐다? 얘기해봐. 그렇지. x행하는 완전 제곱식을 0으로 만드는 x값 우변 전체에 붙어있는 상수항 이렇게. 똑같단 말이야. 아,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바로 점근선의 교점의 x좌표구나. 그 다음에 우변 맨 마지막에 붙어있는 우변 전체에 붙어있는 상수항이 바로 그렇지. 요게 바로 점근선의 교점의 y좌표구나. 요 내용이랑 전혀 다를 것 없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평행이동의 원리만 이해하고 계시면 전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거야. 맞아? 그리고 또 하나, 이 그래프 자체적인 생김새라는 것은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겠느냐, 이렇게 벌어져 있겠느냐. 그래프의 생김새 자체적인 모습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DNA에 들어있잖아요. 뭐 드라마 맨날 보면 막 머리카락 가지고 친자 확인하고 막 그러잖아요. 절대로 바뀌지가 않거든. 걔가 아무리 염색을 하더라도, 응? 또 뭐도 해. 삭발을 하더라도. 그렇다며, 보통.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나쁜 사람들, 이상한 약 먹고 경찰에 걸리지 않으려면 막 삭발하고 염색할. 여러분, 제가 염색했다고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저랑 제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해 보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다. 아무튼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 착한 사람.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 아무튼 염색, 탈색, 아니면 뭐, 염색, 탈색도 뭐 있어? 뭐 삭발, 뭐 털, 뭐 또 전체적으로 다 밀고 막 별 짓을 다 해도 뭐는 안 바뀌어. DNA는 안 바뀌지. 그 사람 자체적인 고유의 성질이 안 바뀌잖아. 그것처럼 아무리 평행이동하더라 그래도 DNA는 안 바뀐다니까. 그 자체의 생김새를 결정하고 있는, 그렇지. 이 3이라는 숫자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끼리 뭐라 그럴까? DNA라 그럴까요? DNA. 그 자체적인 생김새를 담고 있는 DNA는 아무리 이렇게 평행이동한다 그래도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런 이야기도 할 줄 아셔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중에 얘 그래프를 직접 그려라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리면 되지. X축 여기다 Y축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 점근선의 교점을 봐라. 얼마야? 2, 마이너스 1. 여러분 여기 2고 얘가 마이너스 1이라면 이봐. 얘가 마이너스 1가 2라면 얘가 지금 2, 마이너스 1이니까 거기에서 십자가를 그리면 얘랑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고? 점근선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점근선을 기준으로 1, 3, 3면을 지나는지 점근선을 기준으로 2, 4, 3면을 지나는지는 누가 결정한다? 그렇지. DNA가 결정한다 이게. DNA가. 얼마니까? 3이니까. 양수니까 몇 선면? 1, 3, 3면을 지날까. 그래서 얘랑은 절대 안 만나겠지. 얘랑은 절대 안 만나고 얘랑도 절대 안 만나는 이런 모습. 그리고 이쪽도 이런 모습으로 생길 것이다 라는 것까지 이해할 줄 아셔야 된다. 그래프 그리기가 쉽죠. 뭐만 찾으면 돼. 점근선의 교점을 찾은 다음에 거기에서 뭘 그리면 돼요?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런 다음에 이쪽에다가 1, 3, 3. 왜? 얘가 양수면 1, 3, 3을 지나고 뭘 기준으로? 정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1, 3, 3을 지나고 얘가 음수면 정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정근선을 기준으로 2, 4, 3면을 지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혹시 누군가가 x절편을 찾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y 대신 0 대입했을 때 x값 구해주시면 되죠. y 대신 0 대입하면 1이 되니까 주기 자리 바꾸고 x-2가 3이니까 x는 5 나오거든요. 5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y절편을 찾으세요 이러면 x 대신 0 대입했을 때 y값.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5거든요. 얘가 마이너스. 필요하면 찾으면 된다 이거지. 항상 찾을 필요는 없이 x절편 찾으라 그러면 y 대신 0 대입했을 때 x값. y절편 찾으라 그러면 x 대신 0 대입했을 때 상대방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그 값을 구해주시면 최종적인 답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점근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뭐? 점근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이러면 점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찾을 거야? 점근선의 교점만 가지고 충분히 찾을 수 있어. 점근선의 교점이 이거잖아요. 어떻게 쓰면 되는지 알아? x 이퀄 점근선의 교점의 x좌표, y 이퀄 점근선의 교점의 y좌표 이러면 이게 바로 최종적인 답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한번 만들어봐. 이게 뭐야? x 이퀄 2잖아. 이 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가 2라는 의미에서 x 이퀄 2라고 표현한다고요. 얘는 이 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은 x는 바뀌지만 y좌표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라서 이 그래프식을,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 정근선의 방정식을 y 콜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거니까 직접 그래프를 그리지 말고 앞으로 점근선을 가지고 점근선의 교점을 가지고 점근선의 방정식 가지고 갈 수 있다. x 이퀄 이놈, y 이퀄 이놈 이렇게 처리하자. 됐어요? 여기까지가 점근선의 방정식까지 구하는 방법이었다. 뭐니 해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점근선의 교점을 찾아야 되는구나. 점근선의 교점을 찾아야 되는구나. 다음 그래프에 그래프를 직접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을 찾으시오. 이렇게 돼 있고 x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다 이거야. 얘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 방정식을 찾으셔. 그럼 일단 맨 처음에 찾을 게 뭐라고? 그렇지, 점근선의 교점을 찾자고. 점근선의 교점을 찾는 방법 뭐라고?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우변 전체에 붙어있는 상수항을 그대로 써주면 된다. 따라서 점근선의 교점 얼마? 마이너스 3,1이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죠. 마이너스 3,1이니까요. 여기 y축, 여기 x축. 마이너스 3,1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은데 얘가 마이너스 3, 여기는 1 이렇게. 그럼 점근선 두 개 만들었으니까 1, 3, 3면을 지나는지 2, 4, 3면을 지나는지 누가 결정한다? 여기에 있는 DNA가 결정한다. 얘기야. DNA 뭐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시작. 2, 4, 3면을 지나.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데 여러분 얘 그릴 때 약간 좀 막 애매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릴지 이렇게 그릴지 이렇게 그릴지. 그럴 때는 y절편 한번 찾아보면 돼요. y절편 찾으려면 x 대신 0을 살짝 대입하는 거야. 내가 왜 살짝이라는 표현을 썼게? 정확한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면 되거든. 여기 살짝 0을 대입하면 양수잖아요. y절편이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y절편이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반성해야죠. 얘가 이렇게 생기지 않고 이렇게 좀 가까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까지도 알아낼 수 있겠다. y절편 양수잖아요. x축 위 왜? 여기다 0 대입했을 때 y값은 3분의 1이니까 y절편이 3분의 1 양수가 나왔으니까 y절편이 양수가 되도록 그래프를 살짝 무슨 짝? 살짝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정근선의 방정식을 찾아 어떻게 하라 그랬어? x 이퀄 이놈, y 이퀄 이놈이니까 정근선의 방정식 시작. x 이퀄 마이너스 3 시작. y 이퀄 1 이런 느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런 느낌까지 확실하게 잘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여러분 봐봐. y 이퀄 x분의 k라 그랬잖아. 그치? 이때 k가 뭐야? DNA.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뭐라 그럴 거야 여러분? 2x분의 3 이런 뭐야? DNA가 뭐야? 3이야? 아니야. 2분의 3이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분모가 뭐일 때 x의 개수가 1일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분자 분모에다가 분수의 성질을 해서 2분의 1을 곱하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꼴로 많이 나타내 이게 더 편한 꼴이야. 보통 이렇게 답이 나온다 그래도 이렇게 고쳐서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니까. 아무튼 이렇게 나왔다라는 얘기 자체가
X의 개수가 분모 X의 개수가 1이 아니라는 얘기는 원래 DNA가 얼마라는 얘기야. 3이 아니고 그대로 읽으면 안 되고 뭐라는 얘기야. 시작. 2분의 3이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냈어. 살짝 온도를 좀 낮춰주실래요? 살짝 이렇게 열기가 올라오네요. 역시 열정적인 열정적인 이거 평생 진짜 미치겠어요, 여러분. 자, 얘와 평행이동을 통해서 겹쳐지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 겹쳐지는 것은 이렇게 만약에 물어봤다 그러면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y 이퀄 이렇게 돼 있어. 2x분의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돼 있고요. 2번 y 이퀄 x분의 2 이렇게 돼 있고 3번 y 이퀄 3x분의 6 이렇게 4번 y 이퀄 4x분의 마이너스 8 이렇게 돼 있고 5번 y 이퀄 평행이동에서 겹쳐지는 것 그래 이렇게 쓰자. 마이너스 1 플러스 7 마이너스 8 5x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1 이렇게 되자. 다음 중 y 이퀄 x분의 2y 그래프와 평행이동에서 겹쳐지는 것을 몇 개인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럴까? 몇 개인가? 이 중에서 몇 개니? 답이 없네 개수가. 이게 주관식이라고 봐요. 다음 중에서 평행이동에서 겹쳐지는 거. 그 얘기는 뭐야? 평행이동에서 겹쳐지려면 뭐가 똑같아야 돼? 최민조 교님. DNA야. AOA? No! DNA. 저는 AOA였으면 좋겠어요, 사실. AOA가 제가 1년에 한 번씩 왕강클럽이라 그래서 저희 개념 수업 완벽하게 들었던 친구들 모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왕강 파티.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이제 저의 수험생들은 재수생들이랑 현장에서 많이 만나니까 같은 나이의 친구들은 종강 파티 하는데 우리도 완강 파티 해야겠다. 종강 파티는 보통 김치에다가 막걸리 먹잖아요. 그래서 내가 니네들이 더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해주려고. 김치에 막걸리? 야 AOA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왕강 파티거든요. 그래서 매년 진짜 기라성 같은 분들을 모셔가지고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근데 가수분들이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대학 축제는 몇만 명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왕강 클럽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왕강한 친구들을 받아가지고 한 200명 정도만 일부러 이렇게 커트 시켜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이거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가수분들 섭외하기가 힘드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괜찮았어 다. 그치? AOA 뭐 또 누구 있었지? 응? 또 누구 있었지? B2B도 있었고 정승환 씨도 있었고 또 제이리빗도 있었고 또 위너스 클럽의 그 누구지? 손나은 에이핑크 손나은밖에 생각이 안 나네. 자, 에이핑크도 있었고 진짜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했었는데 올해 왕강 클럽에서도 저희가 지금 섭외를 하려고 그러는데 되게 힘들어. 근데 진짜 이거 여담인데요. 예전에 5년 전에 우리 실장님이 딱 그랬어. 내가 이제 그 초대하고 싶은 분이 아이유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유님이 했는데 그때 스케줄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랬더니 내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우리 실장님이 지금 그 출연료가 싼 그 이번에 신인들이 있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서 누군데? 그랬더니 이름이 조금 그런데 뭔데? 그랬더니 방탄소년단. 그래서 야야 하지마 이랬거든. 내가 지금 너무 천추에 한이 돼요. 내가 방탄소년단이 우리 왕강클럽에 온다 그랬는데 내가 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YG야 SM이야 그랬더니 누군데 아니라 하지마 그랬거든. 그때 했었으면 진짜 그분들이랑 사진 하나만 찍어놨었어도 내가 전 세계에 가서 여권 대신 딱 I'm friend 딱 이러면 정말 그 사람은 정말 순간순간의 선택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때 내가 방탄소년단이랑 같이 했어요. 그 신인 때 그 신인 때 내가 참 그러니까 어려울 때 보통 잘해주면 되게 사람들이 평생 안 잊잖아요. 그때 신인 때 내가 막 이렇게 딱 잘했어. 지금 이름 누구야? 누구 있어? 방탄소년단 제일 유명한 애가 누구야?
지민이? 그러면 탁 지민이한테 전화해서 지민아 형이야! 그러면 형님! 탁! 그런 기회를 제가 딱 쳐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거에 상관없이 평행이동에서 겹쳐지는 게 몇 개인지는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DNA가 뭐인 거? 마이너스 2인 거를 한번 찾아보자. 찾아볼게요. DNA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이거 되네요. 왜 DNA가 마이너스 2? 선생님 마이너스 아닌가요? 아니라니까. 분모에 있는 x의 계수가 2가 아닐 때는 1이 아닐 때는 분자모를 뭘로? 2분의 1을 곱해서 1로 만들어줬을 때 2분의 1 곱하면 이거잖아. 그때 얘가 진짜로 DNA라는 거지. 그래서 얼마야? 그렇지, 얘는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얘는 겹쳐진다. DNA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DNA가 2니까 겹쳐져 안 겹쳐져? 안 겹쳐져. 대칭이동으로는 겹쳐지겠지만 평행이동으로는 겹쳐진다 안 겹쳐진다? 안 겹쳐진다. 얘는 마찬가지로 x, 분모에 있는 x의 계수가 1이 아닐 때는 1로 만들어주려면 분자모를 똑같이 3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DNA 얼마 나와? 2니까 이것도 탈락. 아이고야. 4로 한번 나눠볼까요? 4로 한번 나눠보니까 아이고 마이너스 2가 나왔네. 결국 얘의 그래프는 뭐니까? 2의 그래프니까. 그치? 정근선의 교점 빨리 구해봐. 정근선의 교점은 0,-8이잖아요. 왜 x좌표가 0이야?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은 0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원래 그래프, 태초의 상태가 뭐였을까? y 콜 x분의 마이너스 2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요만큼, y축 방향으로 요만큼 평행이동했다. 이 정근선의 교점이 바로 평행이동의 정보까지도 다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얘는 딱 보니까 DNA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것도 탈락. 그래서 몇 개가 바로 얘랑 겹쳐진다는 얘기야. 2개가 바로 겹쳐진다. 그래서 DNA라는 그런 개념까지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다음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쇼. 아이고, 맨 처음에 뭐 찾으라고? 점근선의 교점. 어떻게 찾는다고?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우변 전체에 붙어있는 상수항 이렇게 찾으라고. 그럼 점근선의 교점이 얼마니까? 1,2니까 1,2를 한 그리는 거지. 1,2를 그려보니까 1,2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점근선을 기준으로 1, 3, 3면을 지나는지 2, 4, 3면을 지나는지 뭘로 간다? 그렇지. DNA. What is DNA? 1. DNA가 1이라는 것은 양수니까 이렇게 생기겠지. 그치? 이렇게 생긴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쪽은 근데 여기도 이렇게 그릴지 이렇게 그릴지 이렇게 그릴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y절편 찾아주는 게 제일 좋거든. y절편 어떻게 찾아요? x 대신 0 대입했을 때 y값이니까 1 나오잖아. y절편이 1 나온다는 것은 이렇게 생겼대. 조금 안 맞긴 하지만 얘가 2니까 조금 안 맞긴 하지만 하여튼 이런 느낌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근선의 방정식을 찾으라 그러면 정근선의 교점을 그대로 읽으시면 돼. x 얼마야 시작? 1, y 얼마야 시작? 2. 그래서 얘가 바로 점근선의 방정식이 된다. 됐어? 여기까지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죠. 재밌잖아요. 2번도 한번 가볼까요? 싹 지우고 2번으로 가볼게요. 빰빰. 어딨어? 이게 2번이잖아. 그치? 2번으로 한번 또 가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뭘 찾을 줄 알아야 된다. 점근선의 교점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 점근선의 교점의 x좌표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마이너스 1. 점근선의 교점의 y좌표 찾아보세요. 3.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1,3이니까 마이너스 1, 3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다. 이게 3이고 이게 마이너스 1이라면 얘가 정근선의 교점이니까 이렇게 점근선이 생길 것이다. 그래프를 직접 그리려면 1, 3, 3면을 지나는지 2, 4, 3면을 지나는지 알아야 되는데 여기를 보니까 뭐야? 2가 나왔잖아. DNA가 2야. DNA가 2야. DNA가 2라는 것은 양수니까 점근선을 기준으로 몇 3면? 1, 3, 3면을 지난다. 1, 3, 3면을 지나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쵸? 점근선이랑 만나지 않는 거니까. 점근선의 방정식을 얘기하시고 시작. x 이퀄 마이너스 1, y 이퀄 3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바로 태초의 상태였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를 보니까 인생이 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는 것 같아.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니? 이걸 다음과 같이 불러. 최민조 교수님 따라해보세요. 1차분의 1차꼴 시작. 1차분의 1차꼴. 너무 잘했어. 응? 너무 잘했어. 이것도 한번 불러보세요.
1차분의 1차골. 시작. 1차분의 1차골. 최민족이는 얼마 전에 여행 갔다 다녀온 것 같던데? 네. 블라디보스토크 갔다 왔어요? 네. 거기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어떤 게 좋았어요? 거기 러시아죠? 네. 거기 되게 좋았어요? 좋았어요. 공산주의의 느낌은 안 났어요? 그렇게 별로 안 났어요. 별로 안 났어요? 네. 뭐가 좋았어요? 거기 풍경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온 느낌이에요? 완벽히 유럽은 아닌데 완벽히 유럽이 또 아니야? 그래도 유럽 느낌이 좀 났어요. 제일 가까운 유럽이 블라디보스톡이잖아. 비행기로 얼마 걸려요? 2시간 2시간? 정도. 2시간이면 유럽을 갈 수 있는 거네. 그래, 정확하게 거기도 유럽이니까, 그치? 유럽이니까. 건물 양식도 약간 유럽풍이에요? 네네. 그렇구나. 뭐가 제일 좋았어? 음식이 맛있었어요. 음식이 맛있었어. 또? 또 예쁜 언니들이 많았어요. 예쁜 언니들이 많았다. 여러분 해석을 해보면 예쁜 언니가 눈에 띄었겠습니까? 아니면? 그래요. 예쁜 언니가 되게 많았었구나. 그래요. 채민이가 좋아하는 예쁜 언니들.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 음식이 되게 맛있었구나. 거기 그 러시아 고유 음식도 팔고 그래요? 네. 러시아 그 고유 음식은 뭐가 있어? 뭐 따뜻한 수프 같은 거. 고기 숲 이런 거. 그냥 스프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복했다라는 것은 예쁜 언니들이 보여서 그랬어요? 예쁜 언니들이 서빙해줬어요. 서빙해줬어요. 그랬구나. 언니들이 되게 많아서 여러분 되게 좋다. 그러네. 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 북해도도 안 가봤어요. 북해도 삿포로 있는 그쪽 있잖아요. 그쪽도 안 가봤는데 북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 북쪽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아. 그래서 알 수 있죠. 저는 정북 세력이 아니구나. 진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전 진짜 제일 가보고 싶은 게 통일돼서 평양 쪽이나 아니 진짜 그렇지 않아? 제일 지구에서 정말 가보고 싶은 데가 평양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가니까 그치? 못 가니까 더 가고 싶은 것 같아요. 딴 데는 마음만 먹으면 다 갈 수 있잖아요. 못 가는 데는 없잖아. 가지 말라는 데는 있지. 적색경보, 막 이렇게 황색경보 이런 데는 있지만 못 가는 데는 없으니까. 근데 진짜 유일하게 못 가는 데가 거기니까. 아무튼 그래요. 정치색이 전혀 없는 순수한 정승재의 생각이었어요.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거기 참. 가볼까? 예제 3번으로 갈게요. 몇 차분의 몇 차라 그랬지, 최민종이? 1차분의 1차. 이게 왜 나타나는지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예요, 여러분. x-1분의 2 플러스 3 이런 거. 이건 딱 보자마자 뭐가 보이냐면 점근선의 교점이 보입니다. 아무 얘기 안 할게. 불러봐. 시작. 1,3 거기 보이잖아 이게. 그런데 이거를 통분하잖아요. 통분할 수 있거든. 통분해보면 x-1분의 2 더하기 3인데 3에다 뭘 곱해야 돼? x-1을 곱해야 되니까. 이걸 전개하고 나면 3x-3 더하기니까 3x-1이 된다고. 어머! 얘가 3x-1이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통분하면 1차분의 1차꼴이 되는구나.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보자마자 정근선을 알 수 있도록 평행이동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표현된 이놈을 사람들은 스탠다드 타입, 표준형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표준형을 통분하면 1차분의 1차꼴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점근선의 교점이 1,3이라는 게 보이느냐? 반은 보여. 왜? 아무리 통분해도 분모는 바뀔 리가 없으니까.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온다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괴로운 게 이 3이 여기선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1차분의 1차꼴에서 점근선의 교점의 y좌표를 찾기 위해서는 맞아요. 얘를 다시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걸 변형해 줘야 돼. 근데 이 변형을 누가 가르쳐줬냐? 저에게는 유혹자 씨가 가르쳐줬다고. 유혹자 씨, 저희 어머니가 가르쳐줬다고. 이쪽 잠깐 볼래?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얘야, 승재야. 얘가 뭔지 아느냐? 가분수요. 그렇지. 머리가 몸통보다 더 큰 너와 같은 애들을 보통 가분수라고 한단다. 그리고 이 가분수는 언제나 대분수로 바꿀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희 엄마가 진짜로 그래서 바꾸는 방법을 물어봤더니 10을 3으로 나누래. 이렇게 10을 3으로. 그래서 3, 3, 9 나머지가 1 이렇게 하니까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 야, 이거 더하기 이거분의 이거가 답이다. 그래서 3 더하기 시작. 이거분의 이거니까 3분의 1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진짜 이렇게 쓰거든.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이거를 3과 3분의 1 이러죠. 3과 3분의 1. 이게 더하기인데 이걸 앞에다가 배분수라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안 쓰니까 이렇게 쓰지 맙시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면 돼? 시작. 이거 더하기. 이걸 몫이라 그러고 이걸 나머지라 그러거든요. 몫 더하기. 이거분의 이거라고 표현하면 돼요. 왜? 이거 통분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똑같아. 선생님, 선생님, 1차분의 1자꼴을 표준형으로 변형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이러면 분자를 분모로 나누면 돼. 이육자식처럼 3x-1을 나누면 돼. 뭘로? x-1로 나누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식을 식으로 나눌 때는요. 최고차항만 보시면 돼요. 최고차항. 여기다 뭐 곱하면 이거야? x에다 뭐 곱하면 3x야? 3.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다 곱해. 이렇게 곱하면 3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그런데 뭐 한다? 뺀다. 똑같다니까. 빼면 3x, 3x 사라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빼니까 플러스 3으로 바뀌시자 2 이렇게 된다. 맞아? 그런데 어떻게 쓰면 돼? 이거 더하기 이거분의 이거.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 쓸 수 있어? y는 시작. 이거 더하기 3 더하기 이거분의 이거니까 시작. x 마이너스 1분의 2라고 표현하면 드디어 무슨 형이 됐다? 표준형이 됐다. 따라서 점근선의 교점은 얼마다? 시작. 1,3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어. 여기까지 집중해봐. 맞아? 그렇다면 여러분 점근선의 교점의 y좌표 이 3은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얘는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근데 얘는 어떻게 나온 거야? 얘랑 얘랑이 개수의 비율이라고. 여기다 얼마를 곱해서 얘가 되느냐. 다른 말로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서 얘가 되느냐 하는데 최고창만 바라보는 거니까 결국 최고창의 개수의 비율이 항상 여기거든. 그리고 걔가 항상 여기거든. 그리고 걔가 항상 여기거든. 그렇다면 앞으로는 점근선의 교점의 y좌표는 직접 얘를 이쪽으로 변형하지 말고 그냥 분모와 분자의 x의 개수, 1차항의 개수만 보고 1분의 3이니까 3 이렇게 쓰면 더 편하지 않을까? 이해를 해야 돼. 외우는 게 아니야. 수학은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는 게 아니야. 이해를 하면 돼. 여러분, 외우는 게 아니야. 이해를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금방 성적이 올라요. 기초반에서 개념반으로, 개념반에서 심화반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어디서처럼? 스카이캐슬처럼. 거의 스카이캐슬 제가 봤더니 제가 그거 안 봤거든요. 1강이란다 또. 1회만 보고. 왜? 너무 정확하게 역겨워서. 그 사교육 참 진짜 필요도 없는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거 국가가 이런 드라마 만들면 안 되는데 이거 참 애들이 오해를 또 하겠구나. 돈 있는 집안 애들만 좀 이렇게 그 혜택을 받아서 성적이 잘 나온다라고 착각하겠고 절대 아니고 내가 이거는 맹세할 수 있어요. 하늘에 대고 탄전 부끄러움 없어요. 저는 절대 수능 만점과 아빠 뭐 하시노? 라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또 요즘 말이 길어지는데. 유전자 얘기하잖아요, 보통. 유전자. 그 스카이캐슬도 유전자가 나오던데. 그 딸이 엄마한테 막 그러던데. 나 엄마의 유전자가 나빠서 내가 이런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뺨을 때려야 되는데 그 엄마는 뺨을 안 때리고 우리 딸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거는 진짜 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안 봤는데 1회 약간만 봤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잠시 보통 피자 먹으러 시카고 가잖아요. 그래서 피자 먹으러 제가 시카고에 잠깐 갔다 왔는데 시카고 가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너무 수학 문제 풀다가 지루해서 다운받아 놓은 1회부터 20회인가 스카이캐슬을 잠깐 봤어요. 근데 거기에 11회에 그 얘기가 나오더만. 대사가 그거야. 대사가 뭐냐면 그 둘째 딸이 너무 공부를 못해. 근데 첫째 딸은 사교육의 제왕이야. 전교 1등이야. 사교육을 받아. 코디를 받는다 그러더만. 코디? 아주 수십억이라는 거 보니까 제가 가능하면 좀 알아보려고 그랬었는데 알아볼 수 있거든요. 대치동 쪽에 저를 아는 사람들 되게 많을 테니까 제가
알아보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차라리 그것이 알고 싶다 이쪽으로 나가다가 그러다가 또 이렇게 좀 딴 쪽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꾹 참고 안 알아봤는데 거기서는 수십억이라는 얘기를 하던데 뭐 그런 게 있겠죠. 저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제가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그 대기업 쪽의 자녀들을 어떻게 컨설팅 해주는지 거긴 코디라는 표현을 안 쓰고 컨설팅이라 그러는데 그런 얘기는 제가 몇 번 들어봤었는데 그거 다 쓸데기 없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정말 그래요. 진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의 미친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큰 미친 거 중에 하나가 그 뭐라 그러지? 사교육에 대한 오해라 그럴까? 아니 사교에 대한 맹신? 아니면 수학 성적에 대한 오해? 그런 느낌? 근데 거기에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11회까지 보니까 스카이캐슬이 사교육을 주장하는 건 아니더만 사교육의 폐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서 그렇게 나는 처음에 1회까지만 보고 야 이거는 쓰레기 드라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1회까지밖에 안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느끼는 생각은 이게 사교육이 정말 나쁘다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싶어 하는구나. 그거를 내가 11회에서 본 거야. 11회에서 정확하게 봤어요. 뭐라고 봤냐면 여러분 11회 잘 봐. 11회 11분 01초부터 12분까지 약 59초 동안 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걱정 마 예서야 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 대사가 뭐냐면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거기가 맨 마지막 대사. 걱정 마 예서야가 뭐냐면 걱정 마 예서야 너는 충분히 내가 여기 충분히 성적 올릴 수 있어. 3개월 안에 심화반까지 올라갈 수 있어. 너랑 몇 마디 해보니까 넌 수학적 머리가 좋더만. 그래서 넌 지금까지 정확한 표현, 워딩이 이렇게 나와. 대치동에서 의미 없는 선행학습을 했기 때문에 네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선행학습 정도만 하고 네 스스로가 만족을 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현재 기초반에 있는 거지. 제대로 원리를 파악하니까 너는 곧바로 풀잖아. 너 3개월 안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예서의 성적을 비관하는 한 명이 웃기시네. 대치동의 최고의 스타 강사도 못한 걸 네가 한다고? 나 이렇게 됐어. 그래 내가 옆에서 저거 할 수 있는 건데 막 혼자서 나 비행기 안에서 띵동 그래서 스튜어디스 물 좀 갖다 주십시오. 그래서 물을 한 잔 먹었지. 너무 그랬더니 곧바로 다음 대사가 그래도 괜찮은 대사가 나온 거야. 대치동의 그 학원에서는 한 명 한 명 개별이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는 절대 봐줄 수 없어.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온 대사가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지. 딱 이렇게 나와. 와 정말 속 시원한 얘기. 내가 여러분한테 맨날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저희 책이 있잖아요. 이 작가가 저희 유튜브나 저희 책을 읽어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제가 했던 얘기가 그대로 대사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었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대치동에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대치동 4학년, 5학년, 6학년 때 중1, 중2, 중3 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초등학교 4학년 애들한테 고1 과정을 어떻게 하냐면 야 무조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이야. 그 다음에 이거분의 이거가 무조건 정근선의 교점의 y좌표야 그래. 그런 다음에 단 어느 한 명도 왜 정근선의 교점의 y좌표가 여기에 x의 개수분의 여기에 x의 개수인지를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다고. 혹시나 물어보면 너 시간 없으니까 기출문제 풀어 이런다고요. 이게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이라는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흠뻑 빠져있는 선행학습 그 대치동 학원가 저도 물론 그쪽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지만 학원가 쪽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쪽에서 선행학습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은 해주겠지만 아이들한테 확인을 하지 않는다고. 혹시나 그거를 생각하는 학생이 있으면 더욱더 채찍질을 가한다고. 너 시간 내에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빨리 기출문제 풀어라. 완벽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은 안 하지만 진도 나가는 거에 급급하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거기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너는 지금 진도를 뺐기 때문에
너의 머릿속에 완벽히 안과는 상관없이 진도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너는 지금 기초반이다. 네가 심화반으로 올라가는 일은 요만큼만 건드려주면 된다. 너는 될 애다. 이 얘기를 다시 적어! 스카이캐스 11회 어디부터? 11분 01초부터 12분 00초까지 그 59초 동안의 내용을 들으라고.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 정확하게 해요. 현실이야 그게. 아니 뭐 이런 거 따위를 가지고 내가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정근선의 교점을 분모를 0으로 만든 x값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가 정근선의 교점의 y좌표라는 것을 알긴 당연히 알아야죠. 근데 언제든지 whenever somebody want to know why this way is correct, 왜 이런 방법이 통하는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언제나 궁금해한다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 뭐를?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증명이라는 얘기를 안 쓸게요. 증명 이런 건 막 고리타분해 보이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할 테니까. 선행학습을 해도 좋고 후행학습을 해도 좋고 별짓을 다 해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EBS를 통해서 공부하던 아니면 절에 들어가서 공부하던 EBS에서도 절을 제외한 많은 수학생님들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훌륭한 선생님들이. 누구랑 공부해도 좋은데 딱 하나만 그 줏대를 잡으라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내내 공부할 때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언제든지 얘기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21번 30번이라는 킬러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재료가 그때서부터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생각을 막는 거야. 대부분의 선행학습에서. 왜? 빨리 풀도록 만들고 외우도록 만들거든. 사고력으로 못 풀게 하고 기억력으로 풀게 하거든. 그게 현실이거든. 그도 그럴 것이. 내신 시험도 마찬가지고. 시간 내에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푸는 방법, 편법, 신박한 방법, 교과서대로 안 푸는 방법, 1초 만에 푸는 방법. 이런 게 유행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서 점점 20번, 30번은 멀어지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푸는 방법을 아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 소리 안 하겠지만 앞으로 여러분 3년 동안은 왜 그런 원리, 어떤 원리로 개가 성립되는지를 알아야지. 그걸 알아야지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렵고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일명 신유형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 생각의 재료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알아야지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다고. 왜 그런지 모르면 나중에는 생각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이 원리가 지금 다 무슨 원리야? 다 평행이동 원리거든.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해야 된다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x의 개수는 x의 개수가 정근선의 교점 y좌표라는 건 누구나 아는데 초등학교 4학년도 안다니까. 대치동 학원 다니면 누구나 아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 이게 어려운 얘기야, 쉬운 얘기야. 쉬운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태도가 나빴기 때문이라고. attitude. 수학을 바라보는 그 태도가 나빴기 때문에 학생들이 숙보자의 길로 들어가는 거지. 이게 절대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완벽하게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라도 건성건성으로 외워서는 안 돼. 교과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알아야 돼. 그 상태에서 계속 문제풀이 연습. 그 문제풀이 연습이라는 거는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찾아보는 그 연습. 그거 몇 번 하시면 금방 느껴지거든요. 아니 저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몇 번 해보면 느껴지잖아. 뭐든지 이 세상에 있는 뭐든지 몇 번 해보면 연습 좀 해보면 1시간 전보다 좀 나아지잖아요. 똑같은 거라니까. 그런데 언제 안 나아지냐면 학생들은 원리를 모르고 계속 연습만 하는 거야. 암기식으로 계속 연습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나아지는 거야. 그래서 3월 모의고사 점수가 11월에 수능 점수랑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고 연습하면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맨날 드리는 알아라. 제발 좀 알아라. 모든 내용을 다 선생님과 같이 설명할 줄 알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 이야기라는 겁니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 시작. 분모를 0으로 만든 x가 왜 그런지 언제나 설명돼야 돼. 그다음에 정근선의 교점의 y좌표는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다. 그러니까 y 이퀄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2x-4분의 6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을 찾아라. 어떻게 하면 돼요? 물론 분모의 x의 개수가 1이 아니죠.
그러니까 DNA에서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들어봐. 분자물 똑같이 2로 나누면 이렇게 된다고. 똑같이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2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를 처리하면 점근선의 교점의 y좌표가 얼마고? 3이고 분모를 0으로 만든 x값이니까 2라는 걸 알아낼 수 있지.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왜? 원래 주어진 문제가 이거였거든요. 원래 주어진 문제가 이거였거든. 이 상태로 가더라도 상관없지. 그냥 이 상태로 분모를 0으로 만든 x값 찾더라 그래도 2잖아요. 그 다음에 x의 개수면 x의 개수를 얘기하라 그러면 2분의 6이니까 3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변형하지 말고 DNA를 찾으라는 얘기가 없는 이상 그대로 처리하시면 점근선의 교점이 2,3이라는 사실을 뭐 할 수 있다? 알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그래프식을 그리려면, 그래프를 직접 그리려면 2,3이 점근선의 교점이 되도록 점근선을 잡아주고 점근선을 기준으로 133면을 지나는지 243면을 지나는지는 DNA를 알아야 되는데 DNA 모르잖아. 뭐 해야 돼? 변형해야지만, 표준형으로 변형해야지만 DNA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DNA를 찾지 않더라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Y절표를 찾으면 된다 이거야. 아까처럼. Y절표는 X 대신 0 대입했을 때 Y값이니까 여기다 0 대입하고 여기다 0 대입하면 분모는 마이너스 4, 분자는 1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Y절편이 이렇게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길 방법은 없는 거지, 그지? 얘를 지나야 되니까 133면을 지날 수밖에 없겠군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된다 이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점근선의 방정식을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시작! x 이퀄 2, x 이퀄 3, y 이퀄 3 이렇게 얘기하시면 점근선의 방정식까지도 완벽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 또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하고 곧바로 무리함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그리는 연습 복습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